라면에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으면 잠자리 속에서도 흐느끼지 뭡니까. 정말이지. 아내가 떠나고 난 자리는 너무 크기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이제 5년. 이제는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도 한데 아직도 아내의 자리는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 나름대로 아이에게 엄마의 몫까지 더욱더 감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도 나의 걱정과는 달리 티 없이 맑게 커가는 것 같아 아이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나이 이제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학교를 갑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매를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아이가 그날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걱정에 너무 떨리는 마음에 회사를 조퇴하고 바로 집으로 와서 찾아봤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애타게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더군요. 너무나 아이에게 화가 나서 집으로 온 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한 차례의 변명도 없이 그냥 잘못했다고 잘못만 빌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부모님을 모셔놓고 재롱잔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너무도 기뻐하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만 되면 자기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지. 비록 아내가 없지만 하늘에서 아이의 모습을 보곤 미소 짓고 있을 생각을 하니 난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또 시간은 흐르고 겨울이 되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올 때쯤 아이가 또 한 차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나를 찾는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는 윗동네의 우체국 출장소였죠. 우리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편지 300여 통을 넣는 바람에 가장 바쁜 연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간 나는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않으려던 매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는 변명을 하지 않고 그저 잘못했다는 소리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변명을 하지 않자 난 아이 때리는 것을 그만두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순간 울컥하며 나는 눈시울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터라 아이에게 티내지 않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느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편지를 계속 써왔는데 우체국의 턱이 높아 자기 키가 닿지 않아 넣지 못했다고. 그러나 요즘 다시 보니 우체통 입구에 손이 닿아 여태까지 써왔던 편지를 한꺼번에 다 넣은 거라고요. 전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 다음부터는 편지를 쓰고 태워 하늘로 보내라고. 그리고 그 편지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라이터를 꺼내 그 편지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태우던 편지들 중 하나를 들고 읽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근데 아빠가 나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나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밌게 놀았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나 끝까지 얘기 안 했어.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알아. 근데 나 엄마 이제 생각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알았지?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하던데. 엄마, 그렇게 해줄 거지? 아내의 빈자리, 그리고 아내의 소중함이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만 했던 이 아빠의 힘듦이 고스란히 글에서 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 그리고 엄마,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분에게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선순환이 돼서 정말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꼭 저에게 들려주세요. 자, 이메일 보이시죠? 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